이 콘텐츠는 인공지능 가상 서비스의 타입스케터로해서 활용해서 썼습니다. 이게 나온 출연진은 혜정님이었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자, 여기서 나 부분은 인사동을 구경하는 과정에 공간적 질서를 구성하는 방법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게 보면 이런 인산동에 전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죠. 인산동은 종로구에 있으며 시계 10시 25분 방향으로 길게 골목으로 만들어져 있다. 이는 골목으로 이 갤러리라든지 공예품이 판매하는 곳, 크고 작은 상점들이 널려 있다. 자, 골목의 전체적인 풍경을 시선으로 이동하게 되는 것이겠죠. 그 다음에 독일인이 남성이 시선으로 이제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런 시선이 들어온 것을 독일인의 남성의 얼굴로 걸선이가 시선으로 이동하게 되는 것이겠죠. 이렇게 다음 단계는 다시 골목으로 들어 앞에 보이는 사람들의 다양한 색상이 노을처럼 막 간 거예요. 그러다가 7번, 8번, 9번, 9번의 순서로 시선이 차근차근 움직이면서 세밀하게 표현됐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게는 하나의 공간적인 의미의 개념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인사동은 공간적인 질서에 따라서 구성 방법은 멀리서 공간을 전체적으로 묘사하기도 하고 가까이 부분을 세밀하게 묘사하기도 했다는 것이겠죠. 특정 공간을 글쓴이의 시선에서 자유롭게 이동하면서 전체와 부분을 유기적으로 보여주며 공간의 특성을 효과적으로 보여주는 구성 방법을 썼다는 것이겠죠. 자, 그러면 단계식 구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계식 구성은 즉 여러분들 계단 있죠? 계단처럼 3단, 4단, 5단 이렇게 구성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구성은 흩어진 사물들을 모아가지고 이해하기 쉽게 하는 방법이겠죠. 그래서 3단이나 4단은 우리가 주로 논문에 많이 쓰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 4단은 이 설명과 논증, 홍보의 양식으로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겠죠. 자, 3단 구성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논지 전개 과정입니다. 서론, 본론, 결론의 도입, 전개, 정리 이런 관계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논문의 논술, 사설, 보고서 등에 가장 많이 쓰고 있습니다. 말하기에 있어도 통이나 지리의 간단한 언술이 표현할 때도 이 3단 구성을 쓰게 되면 여러분들이 아주 유창하게 말을 할 수가 있겠죠. 3단 구성에는 중, 요, 간에 라는 충실적인 논리적인 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죠. 중은 중심이 만들어져야 돼요. 그래서 중심이 없는 산만한 글은 글이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글을 만들 때는 중심을 만들어야 돼요. 요는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글들이 요점을 써서 지루하지 않게 글을 쓰게 되는 것을 요라고 하는 것이겠죠. 관, 글의 전체를 간통하게 볼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일일이 다 세밀하게 이렇게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글을 봄으로써 이 글 전체를 볼 수 있는 간통력을 가지게끔 만들기 위해서 중, 요, 간의 충실적인 논리적인 글을 써야 됩니다. 3단 구성의 내용 배열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렇게 돼요. 논지, 경계, 가정은 서론, 본론, 결론으로 들 수 있죠. 그 다음에 도입, 전개, 정리로 이렇게 펼쳐지게 됩니다. 그러면 3단의 의미는 이렇게 구성의 배열이 되는 것이겠죠. 그럼 서론, 본론, 결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론은 주제와 관련된 도입의 문장에 어떻게 하겠다 이런 식으로 도입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왜 하는지를 써야 되겠죠. 글에서는 목적, 문제, 인식 및 제기, 자료나 방법 제시, 글의 전개, 방향 제시 등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본론은 서론에서 제시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근거를 제시하며 독자를 설득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근거는 타당하고 객관적이어야 되겠죠. 결론, 요약하고 앞으로 전망이나 문제에 대해서 재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3단, 서론, 본론, 결론. 주로 논문에서 많이 쓰는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3단 구성의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성우 불러오겠습니다. 똑같은 성우입니다. 가로, 가.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는 속담은 조선시대 유교의 잣대로 여성을 억압하는데 효과를 톡톡히 봤던 옛말 중 하나이다. 현대에 와서 이 속담은 이렇게 바뀌었다. 암탉이 울어야 알을 낳는다. 이는 여성에 대한 태도나 인식이 변했음을 드러내는 말이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과연 그러한가? 하는 생각이 든다. 물론 여성에 대한 인식은 많이 변했다. 하지만 아직 사회 곳곳에 여성을 차별하는 요소들이 남아있다. 우리 사회에 남아있는 차별의 현주소를 살펴보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아보도록 한다. 또 불러오겠습니다. 가로, 나. 먼저 교육적 차별을 들 수 있다. 젊은 연령층으로 내려올수록 남녀 교육 차별이 해소되고 있고 전반적으로 여성의 진학률이 향상되고 있으나 만약 아들, 딸 중 하나만 진학을 해야 한다면 능력보다는 성별을 기준으로 판단하려는 현상은 남아있다. 상급학교 진학률의 경우에 남녀 차별이 많이 줄어들었지만 여학생보다 남학생의 진학률이 높은 편이 이를 말해준다. 대학원이나 유학의 경우 더욱 그러하다. 이는 아직 여성에게 고등교육의 기회가 완전히 열려있지 않음을 말해준다. 양적 질적으로는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남녀 교육균 등의 기회가 완전하게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다음에 결론 부분이죠. 본론 부분입니다. 문화적 차별은 교육적 차별보다 더 심하다. 유교 문화가 아직 우리 의식 속에 남아있어. 무의식적으로 아들, 딸을 차별하는 현상이 출생 전부터 일어난다. 태아 성별 감별을 굳이 하는 이유도 아들인지 딸인지 알아보려는 것이며 이는 초등학교 남녀 성비가 불균형한 것으로 증명된다. 유산 상속에 있어서도 제도적 장치를 떠나 심정적으로는 아들에게 더 물려주어야 한다는 의식이 아직도 강하게 남아있다. 성역할에 대한 편견도 여전히 존재한다. 고학력 여성이 사회에 진출하여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남성으로부터 독립되어 주체적인 삶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 존재하는 문화적 차별은 시간이 더 흘러야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경제활동의 측면에서도 이러한 성차별이 여전히 존재한다. 높은 직급의 행정관료나 전문기술직, 기업 임원, 가관장 등은 남성의 비율이 높고 판매직이나 서비스직은 여성의 비율이 높다. 이는 특수한 분야를 담당하는 것은 남성이어야 한다는 인식이 아직 존재하기 때문이다. 여성은 남성이 하는 일을 돕고 보완하는 존재라는 인식이 바뀌어가고는 있지만 바뀌는 과정이 느리고 쉽지 않다. 여성의 가치나 노동력이 남성보다 낮을 것이라는 무의식적 평가는 남녀 임금의 차이라는 결과를 가져온다. 자, 그다음 결론 부분입니다. 가로, 다. 성역할은 인정하되 성차별로 인한 문제는 해결되어야 한다.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는 대전제에서 남녀평등 의식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식도 좀 더 진보적으로 바뀌어야 하고 제도적 장치나 시스템의 보완도 더 필요하다. 교육 현장과 가정, 직장에서 남녀평등에 대한 의식이 일상화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제도와 정책을 통한 개선이 가장 빠르다. 어떤 변화를 꾀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시스템을 바꾸는 것이다. 국가나 지방행정에서 제도적으로 남녀 차별적 요소를 없애는 법안을 현실화하면 이는 일상의 현실로 나타나고 의식의 변화로 이어지게 된다. 이를 통해 교육 문화, 경제 전반에 남아있는 남녀 차별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자, 이 3등 구성에 구성됐습니다. 가는 서론이고 여성에 대한 차별적인 요소가 남아있어 그 현주소를 찾아보고 해결 방법을 찾아보겠다는 그를 주제로 내준 것이겠죠. 나는 그를
본문으로서 여성 차별적인 요소, 즉 현주소를 교육적, 문화적, 경제적인 세 측면을 가지고 본론을 적었습니다. 단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방안을 제시하고 내용을 마무리하는 해당 사항을 하게 된 것이겠죠. 3단 구성의 특징은 주제를 긴밀하게 강력하게 전달할 수 있다는 것이겠죠. 서론에서 말한 주제에 대하여 본론에서 풀어가고 그 다음 결론에서 해법을 제시하는 것이 마무리하고 있는 것이 3단 구성의 의미를 둘 수 있습니다. 자, 4단 구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단 구성은 기성정결입니다. 로 구성된 구상법이죠. 이 구상은 근체시나 절구, 유시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옛날에 우리의 시조라든지 이런 거 보면 4단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기성정결로. 이런 의미의 개념이죠. 요즘은 이 4단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신문에 보면 만평, 즉 만화의 단수가 있어요. 옛날에 이 만화를 그린 거를 우리가 보기 위해서 신문에 오면 먼저 첫 페이지, 뒷페이지에 있는 만화를 먼저 보았습니다. 이것을 4단짜리 만평이라고 하죠. 지금도 4단짜리 만평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3단 구성의 논리적인 글로 주로 쓴다면 4단 구성이 하나 더 늘어났죠. 그래서 4단 구성은 변화를 추구하는 효과를 놀리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글의 변화에 있어서 독자적으로 흥미를 유발시키게 할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있죠. 변화를 추구하는 효과는 전부분입니다. 전부분에서 이렇게 효과를 늘려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구르다, 뒤집어지다, 바뀌다는 의 전에 한자입니다. 4단 구성에서 세 번째 단계인 전을 배치함으로써 흘러가는 상황을 급반전시킬 수도 있죠. 독자들은 의외로 상황에 놀라 긴장하게 되고 글의 흐름을 원래 목적대로 결론으로 향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의도했던 대로 상황으로 가되 반전하는 변화를 시도함으로써 독자들을 긴장하게 하는 글의 묘미와 효과를 추구할 수 있는 방법을 4단 구성의 이유를 들 수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가시리. 위시는 시적 하자에서 이별을 상한다는 기. 그 다음 나는 어찌 살라고 버리고 가나면 이미 가버리면 살지 못할 것이라고 격앙된 감정을 표출했던 것이 성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전개는 그러니까 가지 마세요 일 겁니다. 이렇게 끝나면 이 시는 3단 구성으로 되는데 예상했던 대로 흘러간 시는 단순히 이별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불가해지는데 하지만 하자가 가지 말라는 말 대신에 잡지 않겠다는 선언을 했던 것이 전입니다. 독자들이 긴장할 것이다. 이미 떠나면 큰일이 일어날 것 같은 상황에서 안 자겠다는 선언을 하니 궁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하지만 이 시는 독자적으로 의외로 반전 상황에 놀라는 사이에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이겠죠. 떠나지 않는 것보다 못하다. 영영일별하지 하는 것보다 가시는 즉시 돌아오는 것, 결이 하자가 가장 바라는 상황일 것입니다. 시적 하자의 이별을 당하는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고도의 전략으로 잡지 않겠다는 선언의 반전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진달래꽃이라든지 한번 보십시오. 역설적인 방법으로 썼다. 그것이 어디냐? 전입니다. 따라서 4단은 기성에서 펼쳐지다가 전을 통해서 급반전하게 되는 것이겠죠. 상황을 만들어내고 독자에게 긴장과 변화를 추구하고 미묘를 얻는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지만 한편으로는 등의 접속어를 사용한다면 기성에서 전의 사항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겠죠. 자, 4단 구성과 3단 구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잡지 않겠다는 극적 반전을 통해 독자의 긴장감을 시켜서 흐름을 변화를 가져왔고 상황을 이완시켰지만 다시 돌아오라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결론을 썼다는 거죠. 4단의 의미입니다. 3단의 구성 예는요, 나를 버리고 가버리면 죽어버리겠다는 말로 결론을 내므로써 시적 긴장이나 맛을 잃고 일상적인 사건에 가까운 진술을 했다는 의미의 개념을 두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글을 쓸 때 4단 구성을 쓰게 되면 좀 더 재미있는 소킹한 내용을 쓸 수가 있겠죠. 자, 5단 구성입니다. 5단 구성은 어떤 의미를 둘 수 있느냐 하면 일단은 화제의 주의를 모으는 단계예요. 그 다음 2단은 문제의 이끄는 단계, 3단은 대두한 문제의 해결법을 제시하는 단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4단은 해결법과 유효성을 실증하는 단계입니다. 5단은 독자의 결심과 행동을 유도하는 단계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5단 구성의 한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화제를 모으는 단계로서 자, 공룡의 배설물은 어디로 사라졌을까? 우리의 인간의 배설물은 어디로 사라졌을까? 하수 처리장으로 갔다. 자, 2단은 문제에 이끄는 단계입니다. 공룡의 배설물은 어디로 갔지? 그러면 공룡에 관심 있는 자연학자들이 모이십시오. 이런 거. 그럼 제3단입니다. 3단은 대두한 문제의 해결법을 제시하는 단계죠. 그동안 공룡의 멸종에 관한 견해가 다양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정리해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3단은 이런 의미의 개념을 둘 수 있죠. 제4단입니다. 4단은 이번 포럼에서도 그동안 제시되었던 공룡 멸종의 원인들이 지닌 문제점을 분석하고 보다 설득력이 있는 견해를 제시하게 되는 것이겠죠. 5단, 공룡학회 회원가입하신 후에 신청하십시오. 이렇게 5단의 구성을 하는 의미의 개념입니다. 그러면 5단의 구성은 이런 의미인데 포괄적인 구성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요. 포괄하는 거예요. 결론에서 해당하는 부분이 글 앞에 오느냐, 글 뒤에 오느냐, 혹은 앞뒤에 오느냐에 따라서 이 포괄적인 구성이 두갈식이냐, 미갈식이냐, 상갈식이냐 이렇게 나누어지게 되는 것이겠죠. 상갈은 양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열거식입니다. 열거는 쭉 흘러가는 그런 의미의 개념이겠죠. 의견을 간결하게 진술하거나 중요하다 생각되는 문제를 특별히 밝힐 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문제와 문제 사이의 관련을 긴밀하게 필요도 없고 논리적으로 반드시 필요하는 것도 없습니다. 말 그대로 나열하듯이 하는 것이 구상법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겠죠. 자, 점청식입니다. 정청이니까 점점점점 올라가는 의미입니다. 계단을 오르듯이 중요성이 덜한 것부터 더한 것으로 점차 강조하거나 중시하는 부분으로 글을 마지막에 오게 되는 것이겠죠. 반대로 계단을 내려가듯이 먼저 주제나 중요한 것을 제시해 놓고 차례로 하나씩 제시하는 방법을 점강식이라고 합니다. 자, 114페이지 개요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에는 우리가 논문을 쓰듯이 서론, 본론, 결론을 써가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을 자세히 읽어보면 여러분들이 이 개요에 따라서 글을 쓰게 되면 아주 좋은 글이 될 수 있겠죠. 저도 논문을 쓸 때 이 개요, 목차를 만들어 놓고 이 목차에 따라서 문제의 제시를 해서 거기에 대한 결론을 만들어내는 그런 의미의 개념으로 개요를 많이 써서 논문을 썼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이 글자를 쓸 때도 개요를 가지고 글자를 쓰게 되면 될 것입니다. 자, 4단락 만들기 페이지
115페이지 단락의 의미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단락은 몇 개의 문장이 모여 가지고 하나의 중심 생각을 나타내는 완성된 글의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글이 주제를 나타낸다면 단락은 글 주제를 뒷받침하지는 소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개의 소주제가 모여서 하나의 주제를 형성하게 되는 것이겠죠. 단락의 의미는 어떤 의미들이 있느냐면 단락이 처음 시작할 때 들어서기를 합니다. 들어서기는 단락이 처음 시작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고 동시에 단락이 다루는 중심 생각이 펼쳐짐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단락의 길이는 중심 생각인 소주제를 충분히 펼쳐 보일 정도여야 하고 단락은 대개 3개 내지 5개 문장으로 만들어지게 되겠죠. 단락의 요건은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첫째는 하나의 중심 생각만을 포함해야 되겠죠. 둘째는 통일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셋째는 일관성과 연속성을 가지게 되겠죠. 그렇다면 중심 생각을 포함해야 되고 그 다음에 통일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흘러가는 게 일관성과 연속성을 가져야 된다는 의미를 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관성과 연속성이라는 것은 뭐를 의미하는 거냐면 일관성은 단락의 각 문장이 논리적으로 연결된 상태를 말하고 연속성이라는 단락의 문장이 매끄럽게 연결되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자동차를 말로 한다면 부품이 적재적소에 제대로 배치된 것과 일관성이 있고 부품과 부품 사이에 윤활유를 쳐서 매끄럽게 운영하는 것이 연속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관성과 연속성에 대한 내용은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죠. 단락의 구조에 보면 소두의 논어, 결어로 이렇게 구성할 수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두에 대하여 표현하겠습니다. 대암산은 이 지역 사람들의 생활의 터전이면서 동시에 신성과 외경의 대상형었다. 논의에 대하여 표현하겠습니다. 산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갖는 산에 대한 생각은 성계 문화를 이루고 사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산은 일상생활의 땔감이나 식생을 제공해주는 고마움의 존재이기도 하지만 가끔 두려움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아울러 산은 일상의 시공을 뛰어넘은 신들이 기거하는 신성한 장소이면서 신들이 화를 내면 무서운 시공으로 변하는 외경의 대상이 되기도 하는 곳이다. 결어에 대하여 표현하겠습니다. 이 때문에 산 주변에 사는 사람들은 산을 신성한 존재로 생각하고 신성한 존재이기에 산신을 상정하여 좌정하고 고들을 달래고 믿고 따랐다. 자, 그래서 이 서두와 논의, 결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 이 대항산이라는 그에 대한 서두를 했습니다. 서두는 뭐냐면 생활의 터전이고 이 산은 신성스럽고 외경에 대한 대상이다 하고 이 서두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논의는 어떤 의미냐면 왜 신성하고 외경이라는 의미의 개념을 설명하게 되어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결의에서 신성한 존재로 생각하고 있고 그들을 달래고 있다는 의미의 결의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다음은 단락의 전개입니다. 116페이지에 있습니다. 단락의 전개는 처음부터 일반적인 이야기를 시작했다면 예시나 농구를 통해서 보다 구체적인 표현을 해줘야 됩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일, 취업을 앞둔 대학생의 우울증은 대학생활 마무리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우울한 정서를 지닌 대학생들은 매사에 자신이 없어져서 취업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 또 대인관계에도 자신이 없어 우울증이 더 심해진다. 예의,
취업을 앞둔 대학생의 우울증은 대학생활 마무리와 취업 준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그들은 이미 늦었다고 포기하고 일찌감치 자신의 목표를 낮추거나 꿈을 포기한다. 또 의욕 상실로 도전을 하지 않으려 하거나 취업을 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된다. 무기력증으로 인해 모든 걸 귀찮아하면서 중요한 시간을 흘려버리기도 하고 대인관계를 회피하기도 한다.